추석 특집 배종찬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역대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서 한국 정치사와 함께 그 현재 또 미래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야기 손님으로 다양한 방송에서 정치 패널로 활약 중이시고 한동안 공석이었던 시사본부의 진행자로 활약하기도 했던 분이죠. 정치 덕후 김준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준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특집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치 덕후이시고 네. 또 뭐 오늘 성대모사까지 가능하겠죠? 아니 저는 김수민이 아닙니다. 이상민이 네. 아니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저도 성대모사를 좀 하니까 좀 반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자가 아닌데 어떻게 반영? 네. 아니 어디 가서 설명할 때도 네. 배종찬 소장이 성대모사를 잘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김준우 변호사는 어릴 때 꿈이 뭐 대통령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저도 이제 성대모사 때문에 그때 최병서 씨의 따따붙다. 네, 87년 대선 전후로 해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 지금도 어디 그 유튜브 가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1로 3김을 다 성대모사를 하셨죠. 87년 대선이 이제 6월 항쟁으로 네. 민주화의 바람이 네. 이제 직선제를 이끌었고 그렇죠. 1로 3김 저도 저 보통 사람입니다. 네. 기억나네요. 네. 그리고 네. 그게 또 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까지 이어지면서 그 따따붙다의 그 어떤 호소력이 계속 있었던 거죠. 1로 3김 시대였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코미디 프로를 보다가 이제 정치에 관심에 눈을 뜬. 그 네.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 정치 덕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병서. 네. 정말 우리 성대모사의 왕형님이시죠. 그렇죠. 네. 네. 이상민은 뭐 최병서 선생님만큼 되려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긴 할 텐데. 네, 뭐 아직 젊으니까요. 네. 네. 자, 저는 또 어릴 때 막 이렇게 장래희망 쓰면 대통령 쓰기도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무도 뭐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네. 혼자서 언젠가 대통령이 되겠지 이렇게 네. 욕심을 냈었는데 정작 대통령은 못 되고 네. 대통령을 연구하는 사람이 됐네요. 아니 뭐 그것도 충분히. 근데 저는 그때도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그 대통령 말고 총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총리예요. 네, 왜냐하면 위인전을 보면 남들 안 읽는 거 읽고 싶잖아요. 네. 그럼 비스마르크. 알고 보니까 꼭 좋은 분은 아닌데 그게 뭐 계몽사 위인전 같은데 리스트에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나 네루. 독일 통일을 이끄는 그렇죠. 데도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그렇죠. 비스마르크인데. 이제 네루, 그다음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이런 이제 수상 총리. 요 위인전 읽으면 뭔가 좀 약간 뭔가 좀 특이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열심히 읽게 되면서 정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간택을 바라는 국무총리. 그러니까 어릴 때 희망으로 생각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고 김준우 변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면 되네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네. 오늘 좀 하는 거 봐서요. 네. 임명할지 말지는. 자, 역대 대통령 87년도 이후에는 노태우, 또 김영삼, 김대중, 네.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데 뭐 그 이전에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뭐 최규하 대통령도 며칠이지만 그러네요. 최규하 대통령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를 거친 대통령이라고 기억을 또 하시네요, 그죠? 최규하 대통령. 근데 이제 우리가 국내외로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네.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유럽도 있는데 평소 뭐 마음에 드는 이런 대통령, 지도자, 리더십. 저는 그런 것보다 요즘은 좀 세련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되게 안정적인 메르켈이든 아니면 이제 캐나다의 트리도. 네, 잘생겼잖아요. 칠생 트리도. 네. 저하고 동갑이에요. 최근에 이혼을 하셨긴 하던데. 예. 네, 어쨌든 그 뭐 대를 이어서 총리인데 좀 이렇게 뭐 좀 멋있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멋있어요. 총리야 이러면 조금. 네. 글쎄 뭐 멋있는 것만으로 총리로 선택받지는 않았겠지만 능력도 있긴 하겠지만 능력 있겠지만 상당히 또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이미지로 그죠. 네. 그래서 트리도 버락 오바마 그렇게까지가 약간 요즘은 그런 스타일리스트 지도자가 한쪽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쪽은 좀 약간 막무가내. 예, 뭐 두테르테, 예, 그런 약간 그 우파 포퓰리스트 이런 또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계열이네요. 그렇죠. 네. 두테르테는 필리핀 대통령이었었는데 네. 내가 필리핀의 트럼프다. 네. 근데 대체로 이런 리더십을 보면 어떤 유형의 인물이 대통령이 뭐 국내외든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근데 이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가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 통합과 안정이 사실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안정을 찾을 국민들의 마음이 있을 때랑 변화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안정이 필요할 때는 저는 뭐 우리 당대에는 메르켈 총리가 제일 독일에 유능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변화와 위기 관리에 있어서 보통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꼽는 거는 역시 루즈벨트겠죠. 루즈벨트. 네, 대공황 당시에 막 네. 엄청 진보적인 정책들을 쓰면서 미국의 두 사람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는데 제가 네. 말씀드린 건 당연히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집권 기간은 좀 짧았는데 선수로 따지면 4선입니다. 네, 근데 재임 중에 사망하고 전대미문에 그쵸. 유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네. 바로 4선 대통령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이제 재선만 가능한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근데 좀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길면 네. 솔직히 그 성과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과가 안 좋으면 재임 기간이 짧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성과가 없으면 독재가 돼버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재임 기간이 상당히 긴데 성과를 낸 메르켈의 경우에는 또 위대한 지도자로 또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조금 진보 정당이나 네. 뭐 삼인주의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스웨덴의 여러 이제 그 총리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청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건너뛰고 네. 그래서 스웨덴은 우리가 탁구 이야기 말고는 좀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네네. 아니 뭐 이게 워낙 또 탁구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네, 하고. 예테보리에서 옛날에 뭐 우리가 예. 메달도 따고 그랬죠. 스웨덴은 또 아바가 있죠. 네. 네.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고 옛날에 최진실 씨가 그 입양 로 나온 영화도 예. 있었는데 네. 스웨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네, 더 그렇죠. 들어가면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떠납니다. 네네. 네. 자 추석 특집. 자 청취율도 중요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DJ 리더십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호남이라고 하는 좀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 그렇죠. 지역에서 이제 수평적 정권 교체를 내걸고 97년도 네.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를 신한국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를 꺾고 이제 대통령의 이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참 저는 그때 돋보였던 것이 바로 DJP 연합. 네. 결과적으로 어떤 그 통합과 소통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필과 또 우리 또 TK 박태준, 청취, 그렇죠. 박태준. DJT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경상도 DJ, 청취율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DJT. 네, 그건 제가 신경 쓸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좀 구사를 했다, 구현을 노력을 했다. 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았던 것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들과 좀 소통하려고 했던 거. 노력을 했었죠. 사실상 국민과의 대화도 김대중 좀 대통령 때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도 소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했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또 모습이 생각나고 저는 이 소통을 생각하니까 정치인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소통 안 되는 지도자가 그렇죠. 지도자의 말로 독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소통의 화신이라고 한다면은 오바마 대통령.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 항상 국민들 앞에서 체인지 그다음에 소통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대통령이고 심지어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오바마 대통령이 막 기자회견을 하다가 뒤에 있는 청중이 누군가가 무슨 이민 문제 관련해서 네. 이민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이제 큰 고성을 저질렀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라고. 예. 저도 그 영상 그게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쵸. 또 어떤
그 추모식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말 그대로 아메리칸 그레이스 그렇죠. 노래를 불렀고 불렀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침묵하는 그 침묵의 소통. 아, 이 사람 정말 소통의 달인이구나. 잘해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성과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성과라는 거는 이제 사실 고도화된 선진국가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지 않았나. 이제 소통이라는 게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선진국가 뭐 글로벌 중추국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딛고 일어서야 되는 한 가지 요소가 전제된 것 같아요. 그게 반부패. 반부패.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부패가 이슈가 없는 대통령이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지 않냐.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떠나가시겠습니다만 자제분들이나 뭐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 구속된 분들이 많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노건평 씨 구속됐었죠. 이명박 이상득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DJ도 사실은 뭐 아들 삼김이 전부 다 친인척끼리 다 이제 구속됐었고 김현철, YS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이게 이제 반부패 이슈가 제일 좀 중요하죠. 기본의 덕목인데 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대에 좀 달리 평가받는 어떤 결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부패라는 점에서 정말 전직 대통령들이 참 이 노래는 다 공통적으로 좋아했을 것 같아요. 긴 밤 치새우고 노래 들을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양희은의 아침 이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추석 특집 대통령 리더십을 말한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아침 이슬 들으니까 또 2008년 네. 그때 강호병 사태 때 네. 집회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아침 이슬을 보자 그걸 멀리 청와대에서 이 노래를 들었다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소회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 이 노래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소통에 그렇게 능한 분은 아닌데 그 멘트가 나왔을 때 이분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대통령은 왜 우리는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될 때도 정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네.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친근함, 네. 인간미. 그렇죠. 이게 정말 정말 친구 같은 대통령, 네. 형님 같은 대통령, 뭐 오빠 같은 대통령, 물론 여성이면 누나 같은 네. 대통령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게 참 중요할 텐데 이런 뭐 이 감정이 뭐 국정 운영 지지율로나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참 뭐 인간적인 이미지 또는 어떤 말을 한 것 중에서 연설하는 것 중에서 인상적이었다든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면 어떤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면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배종찬 소장님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제 소통 능력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한 3가지 정도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소통의 기본이 어디서 나올 거냐라는 게 하나는 어떤 뭐 그걸 쇼맨십이라고 해도 좋은데 연기가 좀 돼야 돼요. 발언할 때 뭔가 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텐데 아니면 조금 진솔하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다. 아니면 나의 책임도 있다라든가 이런 그 진솔함에 배어났을 때 그 언어들이 좀 사는 것 같고요. 그냥 좋은 말만 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무수히 기억하지 못하는 각종 축사들처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설비서관이 아무리 글을 잘 쓰는 거랑 상관없이 이 캐릭터에서 나오는 그 친근함이나 소통 능력 뭐가 됐든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참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1983년 이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했을 때 죽음의 단식. 네. 근데 이제 앞에 나가서 경찰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데 그게 지금도 YS에 뭐 YS 그러면 김영삼 전 대통령 그러면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됐던 거. 확실히 정식시키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아니라 확실히 처음 근데 그보다도 마음의 진정성이 이때 이 가택연금 당했을 때 단식 전에 탁 경찰들을 향해서 내 몸을 가둘 수는 있을지언정 내 마음을 가둘 수는 없어. 이게 그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기억되는 대부분의 연설이 정치인일 때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기억에 남는 연설의 숫자가 확 죽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전응료가 제일 유명해요. 그렇죠. 근데 저기 뭐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온 우주가 도울 것이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가버리니까 이게 계속 항상 당선되기 전까지는 점수를 잘 따다가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점수를 잃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국민들 마음에 실망을 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저는 그리고 DJ 같은 경우는 잘했다는데 뒷세대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70이 되셔가지고 당선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70년대 그 연설을 잘했다고 하는 DJ를 모르는 거죠. 아니면 뭐 87년 대선 당시에 이제 여의도 백사장에서 이렇게 쫙 했다는 연설. 그 보람의 공원의 공원이었네. 정말 대단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영상이 많이 안 남아 있고 뒤로 갈수록 조금 이제 뭐 딕션도 부정확해지고 플로우나 속도도 좀 느려지니까 DJ가 연설을 잘했지라고 하면 이게 세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저는 왜 공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층이 다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좀 남아 있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상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생각납니다. 저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때도 저는 그 참 진정성 있는 그 목소리의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야죠. 네, 그런 거라든지 저는 근데 미국 대통령 중에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네. 80년에 이제 임기를 시작했던 지미 카터를 이기고 네. 저는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참 현직 대통령이 됐을 때 능수능란하더라고요. 연설이. 사실 그분은 배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연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연기가 필요한 대통령 네. 그러면 근데 때로는 저는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필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전후세대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이건 때 행복했다. 네. 항상 TV를 보면은 대통령이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러면 완전 사람이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정성 이야기하니까 저는 우루과이의 정말 전 세계의 가장 행복한 대통령 호세 무이카. 아, 이 대통령은 네. 완전 이 도사님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질문하면 그러잖아요. 나는 가난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제가 전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이제 그 87년산 비틀인가 폭스바겐 작은 그렇죠. 차 하나 타고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네.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퇴임을 하셨죠.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웨덴의 총리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 스웨덴은 무진장 집착.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찾아보시면 스웨덴 땅 샀어요? 아니요. 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그런 그 청빈한 지도자 예. 이런 것들 또 목마른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방콕의 그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기억나요. 네, 시장. 근데 예. 그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패했다고 해가지고 완전 국민들의 어떤 그 실망을 얻었는데 그럼 청빈한 지도자에 대한 어떤 갈증 이런 것도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게 상관없고 네. 좀 봤을 때 희망을 품게 해줄 수 있는 아젠다 세팅 능력이 있는 지도자 여기에 네. 대한 또 갈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추석 특집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말한다. 스웨덴을 사랑하는 남자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리더십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훗날 이제 이 뭐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이제 높이 평가할 때 이제 리더십을 보면 결단력이 좋았던 대통령이었다. 네. 추진력, 유능함 이런 거를 이제 꼽게 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뭐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뭐 이제 시원하다. 싸우지만 말고 그냥 뭐라도 해라.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내 입장은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군부 독재 시절은 실제로 뭐 야당도 관제 야당이거나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과단성을 저는 평가하는 거는 좀 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역시 YS의 그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요 그 과단성이 나중에 여전히 계속 회자되지 않을까. YS에. 네. 정말 그때는 대단했어요. 대단했죠. 이 군부 내에서의 정말 엘리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회를 정망석과 같이. 그렇죠. 그때는 정말 부들부들 떨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다시 쿠데타가 날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그랬죠. 그런데 확실히 종식시키겠습니다. 그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나 할 수 없죠. 예. 네, 그 과단성을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김일성과의 정상회담도 성사 직전까지 갔다 직전이었죠. 네. 94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사되기 급사해서. 직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화됐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기억이 게 납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 그런 면에서의 어떤 과단성은 사실은 뭐 다른 민주화 이후에서는 가장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뭐 결단력도 있어야 된다, 추진력 이거 중요할 겁니다. 네. 위기 관리 능력도 중요하고 뭐 IMF 때 외환 위기 때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네. 당시 대통령의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을 뭐 합병 통합시키면서도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나요. 사실은 이제 악역도 좀 한 거죠. 네.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비정규직도 양산했기 때문에 평가는 늘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당시 국민의 선택이 평생 법조인만 했던 이회창 총재보다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준비된 대통령 DJ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선택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위기 관리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MB도 금융위기를 그래도 무난하게 우리 사회가 별로 큰 진통 없이 좀 지나가는 지금 것도요. 좋게 또 평가를 하시네요. 아니 위기 관리 능력 차원에서 네. 사실은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가 어. 다시 중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 MB계 인사를 다시 쓰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이들의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다라고 왜냐면 해봤으니까 예.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그 발언이 중요하네. 이재명 전 대통령이 많이 했다고 하는 그 발언 중에 하나가 해봤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본인이 몸담았었던 현대그룹의 정주영 전 회장이 많이 했던 얘기. 그렇죠. 해봤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임자 해봤어 이거였죠. 네. 다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을 강화한다고 직접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를 점령하셔가지고 이제 방송을 꾸준히 하셨는데 그거는 소통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건 홍보죠. 홍보와 소통은 좀 구별돼서 네. 좀 바라보는 게 반면교사로 새로운 정부에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뭐 배종찬, 김준호에게만 맡기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역대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여러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이제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카리스마는 있더라. 네. 이렇게 좀 인정받을 만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군부 독재는 총칼이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카리스마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17년간의 이 동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를 좀 나눠서 평가하자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죠.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공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 공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세종, 영조, 정조도 조선 시대에 재위 기간 탑10 안에 드는 세 분이에요. 물론 이제 더 긴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재위 기간이 좀 길어야, 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살아야. 예, 그래야 좀 많은 걸 하지. 예.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영조 대왕도 일단 길었잖아요. 길었죠. 기니까 뭐 돼. 네, 뭐라도 일어나잖아요. 5년 안에 한글을 어떻게 만듭니까? 세종도 보면 그 20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5년 한 사람이랑 10몇 년 한 사람의 공과를 같이 놓고 평가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평가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박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노래를 챙겨야죠. 아, 그렇죠. 네. 노래는 리더십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분 이야기도 이제 하긴 해야 되니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좋아했던 노래 거북이 빙고 듣고 오겠습니다.
추석 특집 배종찬의 시사본부 대통령 리더십을 말한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 덕후죠. 스웨덴을 사랑하는 남자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꼭 스웨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웨덴도 뭐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뭐 자세히 모릅니다만 대통령도 뭐 지도자의 리더십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사입니다. 용인수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인사는 좀 잘했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모든 대통령이 인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잘한 인사가 있고 못한 인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 기억에는 마지막 워딩만 남는 것 같아요. 고소영. 이런 MB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고대 소망교회 그죠? 영남. 네, 영남. 네, 아니면 예전에 육법당 뭐 네. 육사와 뭐 서울법대 당이다. 그 영남이 아마 영포일 수도 있어요. 영포 라인? 네.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프레임으로 갇혀버리면 자기는 제일 좋은 사람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공감을 받지 못하면 그것 또한 이제 잘한 인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잘한 인사로 이제 인정받는 인선들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도 김재익 수석한테 경제된 자네가 대통령이야. 물론 그분이 이제 아웅산 테러 사건 때 사망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경제 수석들이나 경제기획원 출신들을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신뢰해서 잘 갔다. 네. 이런 거는 늘 이렇게 인정받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대통령들도 보면 위기관리 순간에 어떤 총리를 선임했느냐를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용인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저는 잘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못한 것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인사를 이야기하니까 김준우 변호사 말씀대로 저는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인사 중에서도 좀 지역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호남 출신이니까 영남 출신 비서실장 김중건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랬죠. 네. 이런 좀 지역을 뛰어넘었던 것 그리고 이제 여성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다라는 거. 하려고 했죠. 나는 그 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으로 가보면은 클린턴 대통령인데 클린턴 대통령 때 이전에 공화당 정부의 관료도 그대로 이어서 임명을 해요. 네. 난 참 그 점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이니까 본인의 중앙 무대 기반이 약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정권의 안정성을 가져간다든지 또는 재무장관에는 월가 출신인 루빈을 임명한다든지 이건 상당히 시장 경제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요. 네. 그러니까 부시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게이츠 국방부 장관을 오바마는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국방장관은 게이츠야. 왜? 흑인 대통령에다가 민주당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국방에 신경 쓰다 그래요. 근데 야, 내가 게이츠 국방장관 공화당 때 장관 그대로 임명하고 있어. 그렇죠. 저는 이런 참 용인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DJ도 사실 요즘도 많이 나오시는 그 광복회장 하시는 이종찬 예. 국정원장으로 그때 임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이한동 씨까지 총리로 아마 임명을 했었죠. 그때 아, JP와의 연정이었기 때문에 예. 박태준 총리, 뭐 김종필 총리 쭉 있었던 거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고위공직자 후보군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야 여기 서울대 너무 많아. 아니면 역으로 가자. 이런 인선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직 능력만 보고 인선하진 않고 오히려 거기서 네. 거긴데 우리 고등학교 출신 올릴게 이런 것도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조율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최근에 조금 윤석열 정부요. 네 최근 2차 개각은 좀 국민들 공감대를 좀 못 사고 있지 평가를 않나.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만 하더라도 또 청년 여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네. 좀 청년 여성 또 새로운 인사를 발탁하는 건 좀 볼 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보다 좀 더 좁게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농공 행상도 중요하고 네. 자신의 측근들이나 이념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 적격자가 없다면 그냥 관료를 써도 되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관료의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정무적인 장관이나 이런 리더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십니다만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또 관료들은 그만큼 자기가 부처의 최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몸 관리, 처신을 잘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항상 이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재산이나 자녀 특효역 이런 거 많은 건 참 아쉽기도 합니다. 네. 자, 바로 그 부분인데요. 대통령 본인도 지도자 본인도 그렇지만은 이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또 대통령의 리더십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내가 누구냐.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부인은 또 상당히 또 역할을 했던 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또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은 나중에 대선에까지도 좀 출마를 사실 하기도 거기는 이제 했고. 뭐 힐러리가 훨씬 더 인물이죠. 알겠습니다. 네. 클린턴 대통령이 이 방송을 듣지는 않겠죠. 아, 네. 자, 배우자의 캐릭터 또 행보가 이 리더십을 잘 받쳐주냐 이런 게 중요한데 역대 대통령 부인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보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역시 근데 그 재임 기간이 제일 길었으니까 네. 국민들이 역시 제일 기억하는 건 유경수 여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유경수 여사의 서거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좀 폭주한 거 아니냐. 그 청와대 안에 야당이 사실은 유경수 여사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크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평가받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네. 지금까지도 좀 구설에 오르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뭐 단임제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전두환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거는 좀 이제 국민 공감대랑 논란이 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먼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나빴던 그 영부인으로는 이순자 여사가 최하위를 지금 맡아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죠. 앞으로 이제 또 역사는 바뀌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의 배우자나 가족과 관련해서 뭐 영화의 또 소재로도 네. 그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는 등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 대통령이 이 재임하고 있을 때 권력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가족 권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자, 이제 네.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어쨌든 초대 대통령은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셨죠. 프란체스카 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세대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네. 윤보선 대통령 배우자인 그 공덕기 여사라고 있는데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사회 운동을 해서 그때 민주화 운동 구속된 분들이 있으면 예. 구명 운동 역할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과거사 사건 이제 그 민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데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그때 윤보선 대통령 배우자 그 공덕기 여사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네. 조금 잊혀진 이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조명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이 대통령 리더십이 오늘 반응이 좋으면 네. 또 뭐 고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네. 네. 재밌겠네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아주 좋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대폭발을 한다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고. 이호 여사도 사실은 사회운동가로서의 면모가 되게 컸는데 네. 말년에 본인이 DJ의 배우자로만 조명되는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지 않으셨을까, 좀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네. 어쨌든 역대 그런 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노태우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와서 막 영상, 그러니까 사진 김옥숙 여사인가요? 네. 88년에 5.18 가서 묘지 가서 사과를 그때 했다고. 사과를 그러니까 성묘 같은 참배를 하고 네. 그 사진이 몇 년 전에 공개됐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좀 낮은 어떤 뭐 진정성이 네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나 뭐 싶어서 대만 이유지만 네.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참배를 한 것은 88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88년 5월 18일 날. 오늘 김준우 변호사가 단독 특종까지 가져왔네요. 아니요, 이거는 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 네. 얘기입니다만. 네. 어쨌든 좀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뭐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가 뭐 김정숙 여사 아니면 네. 뭐 김윤옥 이런 분들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된 분들을 제가 일부러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대통령 리더십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또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죠. DJ와 춤을 아니고 DOC와 춤을 DJ DOC의 노래입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새 한마디씩 하죠. 너 밥상에 불만이냐? 옆집 아저씨 와 밥을 먹었지. 그 아저씨인데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나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정단이 있고서 뱃살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뒤통수가 이뻐야만 빡빡 밀어요. 나는 뒤통수가 안 이뻐도 빡빡 밀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 머리를 보며 한마디씩 하죠. 너 사회에 불만이냐? 옆집 아저씨 반짝 대머리 옆머리로 소갈머리 감추려고 억지로 빗어넘긴 머리 약한 모습에요. 감추지 마요 빡빡 밀어. 청바지 입고서 뱃살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래해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노래해봐요. 이렇게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좀 다양한 차원에서 다뤄보니까 할 얘기가 많네요. 너무 많죠. 예.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걸 뭐 주말 코너든지 고정으로 해가지고 네.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 좀 국내외에 스웨덴까지 포함을 해서 아. 좀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네. 욕심을 부리면 음. 뭐 권노갑 전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원로들을 앉혀놓고 그러네요. 예, 따로 방송을 하나 편성하는 번씩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초대를 해서 그죠. 네. 옛날 옛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죠. 이런 것들. 예. 기회가 되면 우리가 네. 해외 현지로 나가볼 수도 있고 아, 또 그건 더 재밌죠. 해외 리더십.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관련한 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CBS가 조원 CNI에 의뢰를 했는데 지난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 8월 13일, 14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지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꼽힌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 34%였고요. 그 다음이 24.1%로 박정희 전 대통령. 자, 3등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으니까 네. 그래도 24.1% 아무래도 이제 보수 성향의 응답 초청으로부터 많이 선택을 받았을 것 같은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래도 아직까지 리더십을 많이 배워야 될 대통령이 꼽히는 또 그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전 이걸 되게 차가운 얘기일 수도 있고 되게 따뜻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 좀 비명 행사인 경우에는 국민분들의 추모하는 감정 때문에 이 두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네요. 네, 박정희 대통령 1, 2위를 다투지 않나. 약간 어쨌든 가는 길이 조금 이제 극단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비극적이었다. 네, 비극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추모의 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사실 존 F 케네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또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스웨덴도 울로프 팔메라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다 하세요. 네, 암살당한 그 현직 중에 암살당한 총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추모의 마음이 국민들 누구에게나 좀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네. 조심스러운데, 예, 어쨌든 그 왜 락에서도 뭐 짐 모리슨이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죠. 젊을 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비명행사하는 조금 더 경우. 레전드가 이제 되는 경우가 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피면서 요것들을 좀 이 여론조사의 결과와 네. 실제로 대통령 직무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조금 차갑게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요? 다른 차원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차원에서 조명돼야 된다. 기능적으로 능력적으로 잘했느냐 네,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감정이 침투되는 스며드는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네. 좀 있는 것 같다. 아까 그 스웨덴의 총리는 이름이 울로프 팔메. 팔메. 네, 책도 몇 권 나와 있는데 네. 네,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쭉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뭐 어느 사람이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을 장착하면 더 좋은 대통령이 될 텐데 네. 좀 이상적인 대통령.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네.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이 대통령의 이런 리더십이 좀 더 추가되면 네. 장착되면 네. 국민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 네. 어떤 걸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까 얘기했던 반부패, 예, 그게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열정, 진정성, 그 DJ의 인내, YS의 과단성, 그죠? 그리고 MB의 위기 관리 능력,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진중함, 네, 그런 정도가 있지 않을까. 민주화 이후만 따지면. 이렇게 되면 신 아닙니까? 네,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네. AI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잘 되길 하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 대통령의 어떤 단점만 쭉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네.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게 또 고정의 꿈이 날아가기 때문에 말을 오늘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스웨덴 이야기로 고정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보면서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네. 이른바 독일 국민들의 국민 누나인 메르켈 총리도 완전하진 않겠죠. 그렇죠. 분명히 좀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참 중요한 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국민들에게 그걸 또 모습 있는 그대로 보이고 인정하고 또 서로 그렇죠. 네. 서로 또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을 하는 것. 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대로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존 F 케네디가 그렇게 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민을 향해 들어가는 그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큰 쇼맨십을 저는 국민들이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위기 때 정은경 본부장의 그 소통의 리더십. 거기서 국민들이 많이 편안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불안하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해주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믿음이 가는구나라고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너희가 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짜 뉴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점을 지금 국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조금 반면교사 혹은 좋은 모범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뭐 노래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북이의 빙고를 좋아하듯이 네. 정말 국민들이 국정 수행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감동하고 그런 노력에 오히려 찬사를 보내줄 수 있고 네. 또 대통령과 국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모습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뭐 스웨덴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실 아니요, 말씀은 없습니다. 네. 아, 네. 네. 우리 KBS는 네. 다 봤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만들고 거쳐간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땠고 또 지금 우리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결리할 수 있겠지만 정치 덕후 김준우 변호사에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깜짝 놀랐네요 오늘. 네. 마치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처럼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현직 대통령 모두에게 엇갈린 평가가 있을 테지만 중요한 건 현재와 또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김준호 변호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석에 보내드린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메리칸 파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누가 좋아하는 애창곡인지는 아시죠? 듣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I knew if I had my chance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But February made me shiver with every paper I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cried when I read about his widowed bride, bu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So bye-bye, Miss American Pie. Drove my Chevy to the levee, but the levee was dry. And them good old boys were drinking whiskey and rye, singing,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Did you write the book of love, and do you have faith in God above? If the Bible tells you so. Do you believe in rock and roll? Can music save your mortal soul? And can you teach me how to dance real slow? Well, I know that you're in love with him, 'cause I saw you dancing in the gym. You both kicked off your shoes. Man, I dig those rhythm and blues. I was a lonely teenage bronc and buck with a pink carnation and a pickup truck, but I knew I was out of luck the day the music died. I started singing bye-bye, Miss American Pie. Drove my Chevy to the levee, but the levee was dry. Them good old boys were drinking whiskey and rye and singing,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Now for 10 years we've been on our own, and moss grows fat on a rolling stone, but that's not how it used to be. When the jester sang for the king and queen in a coat he borrowed from James Dean, and a voice that came from you and me. Oh, and while the king
stole his thorny crown. The courtroom was adjourned. No verdict was returned. And while Lenin read a book on Marx, the quartet practiced in the park, and we sang dirges in the dark. The day the music died, we were singing bye bye Miss American Pie. Drove my Chevy to the levee, but the levee was dry. Them good old boys were drinking whiskey and rye, and singing,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This'll be the day that I die.